네, 자, 내 보험과 가족 보험 안전 점검,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은 끝이 아니라 보상의 시작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보험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내 보험을 좀 어떻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보험은 가입할 때 제대로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입 이후에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 보험에 대한 안전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입할 때 물론 제대로 가입해야 되지만 가입 이후에 내 연령,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리고 치료력, 가족력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입 이후에 혹시 내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가입하고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에는 없었던 몰랐던 질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계속 또 발전해 가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보험인지 내 보험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검 항목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보장 내용, 두 번째는 보장 기간, 세 번째는요. 새로운 버전과 내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 충분한 정말 제대로 된 보장이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장 내용에서는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내가 보험이 들어있느냐. 사망이 먼저 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 생존담보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생존담보로는 주로 3대 질환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암이라든지 뇌, 심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한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특히 질병 후유장애가 제대로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질병 후유장애는 특히 제가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외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그리고 최근에는요. 배상 책임까지 충분히 있느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있는지 보장 내용을 일단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장 내용을 점검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보장 기간입니다. 보장 내용은 좋은데 보장 기간이 짧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신까지 최소한 100세까지 보장인지 아니면 90세까지인지 아니면 이보다 훨씬 적은 8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선택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선택계약들이 주계약과 같이 100세까지인지 아니면 8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또 여기서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건 비갱신이겠죠. 근데 갱신형으로 보험료 작게 하기 위한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또 이왕이면 같은 갱신이면 30년 갱신 제일 좋겠죠. 근데 20년, 15년, 심지어는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내 보험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건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이 가입 이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거에 따른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뇌와 관련된 가장 큰 범위인 뇌혈관 질환인지 심장질환 가장 큰 범위인지 그리고 대장전막 내암이 일반암으로까지 보장으로 확대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유병자인데 유병자로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부분 수술이라 그러면 절단이나 절제가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절단이나 절제하지 않는 비관혈까지도 수술로 인정받는 시술도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내 보험이 혹시 2020년 이전에 가입된 거라면 그것과 9월 달 현재 보험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요. 내 측면에서 보면 내 보험이 혹시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 뇌 중에 뇌출혈은 약 9.1%를 보장을 해주고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지만 이게 전체 뇌 중에 64.5%만 보장이 돼요. 나머지 35% 이상은 뇌혈관을 갖고 있어야만 뇌 전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뇌보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심장으로 보면은요. 심장질환 전체를 100으로 보면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게 이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중에 약 9.9%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큰 협심증을 포함한 게 허혈성 질환인데 81%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19%가 심장 질환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9.9%, 81%는 보장의 범위라고 보면 전체 심장 질환 환자 비율을 보면은요. 환자 비율을 보면 허혈성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전체 환자 중에 55.8%를 차지해요. 그런데 나머지 그럼 44.2%가 뭐냐면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 많이 들어보셨죠? 전체 환자 중에 반 가까이는 허혈성이 아닌 심장질환,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 환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보험이 이쪽과 이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병후유장애는 건강하신 분보다는요. 유병자한테 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유병자도 3에서 10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의 보험은 유병자가 50% 질병후유장애 또는 80% 질병후유장애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과연 내 보험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또한 암에 있어서는요. 자, 유사암이 있는데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과 같은 유사암이 과거에는 일반암과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일반암 보장의 10% 또는 20%까지만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와는 별개로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과거에는 유사암을 1,000만 원 하려면은요. 일반암을 1억은 들었어야 돼요. 10%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컸죠. 근데 현재는 별도로 가능하다. 다음 대장전막 뇌암이 최근에는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따라서 C코드만 대장전막 뇌암 C코드로만 일반암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대장전막 뇌암은 C코드를 의사가 진단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 D코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개의 플랜이 CD코드 구분 없이 일반암으로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 과연 내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부분 수술이라고 그러면 절단이나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절단 절제하지 않은 시술까지도 보장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과연 내 보험은 어느 쪽인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로 그러면 챙겨보는 게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그 비율을 보니까요. 남녀 모두 첫 번째는 역시 암, 두 번째가 심장, 세 번째가 뇌혈관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환절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보면 여름철 이후에 환절기에 유의해야 될 게 어떤 질환이냐? 그게 바로 뇌하고 심장입니다. 이쪽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심장과 같은 부분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스트레스 받고 혈액의 점도나 콜레스테롤 증가되면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한번 심장 질환 발생하신 분은 재발의 위험도도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름철 이어서 환절기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여름이 이어서 환절기에 혈관 질환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하지 정맥류를 갖고 계신 분은 더더욱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뇌하고 심장은요, 또한 암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아니 암은 뇌암, 심장 이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에 생기는 암이 아닌 유방암이나 폐암 환자인데요.
이분들이 진단받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유가 돼서 심장에 무리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유방암 같이 이제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심부전이나 또는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질환과 암은 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심장질환, 내보험에 있는 심장질환과 2021년 9월에 운영되고 있는 심장 관련된 보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심장질환은 흔히 고연령에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물론 맞습니다. 60대 이상이 약 69%를 차지하는데요. 50대도 18%, 40대도 7.5%, 30대, 20대 전 연령에 상관없이 다 발생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러한 전체 심장질환 환자 중에 급선승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55.8이고요. 나머지 44.2가 기타 심장질환인데 그럼 기타 심장질환이 뭐냐?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보험이 대부분 있어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없냐면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 그리고 2021년 6월부터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흔히 많이 갖고 계시는 급선심근경색증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신 게 허혈성인데 허혈성도 전체를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이런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까지 해주는 심장질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이 바로 이 A 플랜입니다. 특히 건강체는 다양하고요. 제가 건강체는 당연히 가능하고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심장질환 A 플랜입니다. 그래서 335, 앞에 있는 3은 3개월이겠죠. 예, 3개월, 뒤에는 3년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이 조건을 모조리 통과한다 그러면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회당 받는 거 2,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예, 이 A 플랜은 이런 게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진단비는 없고 수술비만 일부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A 플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정맥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전체 심장질환 중에 약 44.8%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가입 이전에 부정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이후에 이 부정맥으로 인한 3번의 수술을 하더라도 이 플랜에서는 보장을 해줍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3번 수술했다. 그러면 수술 회당이니까 6,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A 플랜의 특징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뇌하고 심장과 관련돼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일명 2+2 플랜인데요. 뇌질환하고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자, 뇌질환 진단비 2,000만 원, 그죠? 심장질환도 합산 2,000, 수술비도 2,000씩인데요. 자, 보험료 한번 보실게요. 20년 갱신으로 1급 직업구수급으로 보면 남성분이 5대 납입 면제로 40대가 28,000원, 50대가 63,000원, 60세가 123,000원이면 되고요. 여성분은 19,000원, 43,000원, 82,000원이면 됩니다. 자, 보험료가 좀 60세 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2,000이 아닌 1,000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의 반, 6만 원대, 4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요게 60세까지고요. 나이 많으신 분은 그럼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C 플랜은요. 무려 6070, 61세에서 70세까지도 가능한데요. 내 심장 진단비는 1,000만 원, 내 심장질환 수술비는 회당으로 1,500까지 가능해요. 자, 보험료 보시면 61세가
남자분이 7만 1,000원, 7만 8,000원, 70세가 7만 5천 원이면 되고요. 여성분은 4만 7천 원에서 4만 3천 원. 굉장히 저렴한 플랜입니다. 뇌하고 심장 쪽에 부족하거나 없는 분이라면 이 6070 플랜도 C 플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런 유병자분을 위한 플랜이 과거에 많이 이제 들어보신 게 325 플랜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아닌 3년 안에 입원 수술력, 조금 더 1년을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이내 암만 봤던 거를 5년 이내 8대 질병, 6대 질병에 문제가 없으면 훨씬 더 보장 범위를 넓게 하면서도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325 옛날 버전보다 무려 25%나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옛날 거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심장 진단비, 수술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리모델링이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암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내 보험, 내 온가족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왜 필요하냐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갑상선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는데요. 2006년 4월에 이 갑상선암을 모든 보험사가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갑상선암이 이렇게 되니까 얼른 일반암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안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과가 났느냐. 2016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암 1위가 갑상선암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를 보면은요. 대장암이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자, 대장암을 보면 현재 우리 2021년에 보면 우리나라 남성암, 65세 이상 여성암, 전 세계 발병률, 재발 위험 모두 대장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보험사들이 이 대장암 또는 대장전막 뇌암을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예측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대장암이 무려 우리나라는 200%가 증가할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장전막 뇌암으로 유사암으로 분리했다라고 했죠. 자, 그럼 기회가 없을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D코드도 대장전막 뇌암인 D코드를 D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요, 일반암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자, 2019년 11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직장에 상피내암, 즉 대장전막 내암인 거예요. 근데 D플랜으로 했으면 4천만 원을 받고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니까 납입 면제까지 되겠죠. 그런데 그냥 안 들었으면 다른 보험 플랜으로 했다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9년 9월에 건강검진시에 이분은 결장, 제자리암입니다. 역시 대장전막 내암이에요.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D플랜과 그렇지 않은 플랜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8년에 치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직장 제자리암이 났습니다. 역시 D플랜으로 하면 4천만 원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자, 이런 대장전막 내암을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심지어는요,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명보험회사는요, 유사암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D플랜은 대장전막 내암이 제자리 암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향후에는 65세 이상 여성 1위, 남성 1위가 대장암이 될 건데 20년 납으로 10만 원짜리 D플랜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짜리니까 10년 가입했어요. 그럼 10년 가입하면 1,200만 원을 내겠죠. D플랜을 가입했으면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고 앞으로 내야 될 1,200만 원을 납입 면제 됩니다. 근데 내가 가입할 때 페이백까지도 한다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10년 동안 이미 낸 1,20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6,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걸 D플랜으로 아닌 일반적인 보험으로 하셨다면 유사암이니까 이건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납입 면제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또 보험료를 1,200만 원 내야 돼요. 진단비 받은 거 보험료 내고도 모자랍니다. 내가 D플랜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 걸 갖고 있느냐가 무려 6,2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D플랜이요. 건강체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뇌졸중 이런 복합질환이 있는 분들도 고지만 하면 돼요. 고지만 하고 서류 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질환의 유병자분도 가입이 가능하고 할증 없고 부담보 없이 가능한데 또 하나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안 보면요. 암 가입 이후에 이렇게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D플랜은 감액 기간이 없어요. 면책 90일 이후에 발병만 되면 감액 기간 없는 아주 좋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 궁금하시죠? 자, D플랜으로 했을 때 40세부터 60세까지 일반암은 3천만 원, 유사암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0일에서 65세는 일반암 2천에 유사암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보험료 한번 보실게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50세가 26,000원, 32,000원, 65세가 27,000원, 51,000원이면 앞서 말씀드린 D플랜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내 보험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고요. D플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한 후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준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점검에 대한 총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보험 그리고 가족보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나 핸드폰처럼 주기적인 점검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지금은 건강체뿐만 아니라 유병자분들도 부정맥, 심부전 같은 44.8%에 해당되는 기타 심장질환도 이제는 준비가 가능한 시대다. 그리고 D코드도 유사암이지만 일반암처럼 보장해주는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드렸습니다.